안녕하세요. 아트톡톡 홍영서입니다. 반고흐는 이렇게 말했죠. 수채화를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었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요. 오늘은 수채화의 대가 정원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원조입니다. 네, 저희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서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김해 지부장과 한국미술협회 경남지회 부지회장 직책을 맡고 수채화만 전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정원조입니다. 네, 오늘은 시원한 파도가 인상적인 작품을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네, 이 작품은 저희가 아마 초창기 작품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실경 풍경화 작업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건 이제 동해 바다 풍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야외 스케치도 많이 다녔고 또 소재를 찾기 위해서 사진 촬영 활동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던 그 초창기 작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원한 동해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가 참 다루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늘 미술 시간마다 좌절을 하곤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작가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채화라는 장르가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 용매가 유화와는 다르게 수용성이다 보니까 이 번짐에 대한 처리 문제 같은 것들이 아마 애로사항으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도 수많은 어떤 실패를 통해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채화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매력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유화로 얘기되어지는 어떤 이런 장르보다도 훨씬 더 매력이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동양적인 정서에도 충분히 부합되고 그런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이걸 놓지 못하고 사실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채화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반복과 훈련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좀 전에도 제가 조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초창기 때는 야외 스케치 많이 다녔죠. 그리고 또 작품 소재를 찾기 위해서 전국 안 가본 데 빼놓고 다 가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해, 남해, 서해, 강원도 이런 데를 다니면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사진 촬영이나 소재 촬영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얘기거든요. 서해 쪽에 이제 사진 헌팅을 하러 나갔죠. 근데 이제 서해는 이제 이렇게 조수간만에 차가 크잖아요. 근데 물이 이제 썰물이 이제 빠져나오고 하면은 이제 갯벌에 이제 나무 조그만한 나무 목선이 이렇게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배선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뼈대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이 주는 어떤 그런 감정 느낌이 우리들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한때는 한참 고기를 낚고 하던 이제 현역에서 뛰던 그런 어떤 배가 이제는 생명을 다하고 이제 밑으로 이제 깔아앉았는데 보이지 않다가 물이 빠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재를 많이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뻘에 이제 발을 담그고 처음에는 멀리서 이제 카메라 줌을 당기고 하는데 그게 양이 안 차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한 발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무릎까지 빠지고 이제 허리 비슷하게 빠지는 거야. 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촬영하는데 이제 나오려고 보니까 발이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한 대여섯 명의 작가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온데 다 묻고 그러면서도 그 시간들이 정말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추억들이 지금도 뭐 어제일 같이 그렇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작가님의 작품을 가까이서 보고 있자니 수채화인데도 참 색감이 쨍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 비결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수채화라는 장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뭐 맑고 투명한 거겠죠, 역시. 그래서 그 맑고 투명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제된 어떤 붓터치와 분돌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절제된 그 표현력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많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다. 그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다 더 좀 실패하지 않고 깨끗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흰 종이의 여백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투명 수채화는 흰 여백을 잘 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채화가 투명 수채화, 불투명 수채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불투명 수채화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슈라든지 뭐 이런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과슈라는 어떤 불투명 수채화는 바로 이제 흰 부분은 이렇게 덧칠도 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투명 수채화는 그런 어떤 흰 여백을 잘 살려야 되고, 그런 물맛을 효과 있게 잘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백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 네. 네, 여백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미술협회를 한 6년 동안 봉사를 해오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이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보다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된 어떤 이런 문화예술의 컨텐츠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도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제1회 김해 비엔날레 국제미술제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 두 번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컨텐츠들이 좀 더욱 육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뿐만이 아니라 김해시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런 어떤 성원을 보내주셔야 된다. 이것이 꼭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만을 위한 어떤 행사가 결코 아니다. 김해도 베니스 비엔날레 못지않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두 번째 행사를 하고 내년에 세 번째로 행사를 합니다만은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 또한 이 김해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원조 작가님께서 이 어렵기만 한 수채화를 밥아저씨만큼이나 쉽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아트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